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9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지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과 뒤를 내다보기 힘들어서 또한 공포가 마음속에 있겠지요.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 말입니다. 시장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내 멘탈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크립토 공포 타미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지쳐있죠. 한 번 더 치면 아래로 치면 진짜로 많은 포기자가 쭉쭉쭉 나올 겁니다. 허나 그거는 그들이 결정하겠죠.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끌어올릴지, 한번 아래로 치고 끌어올릴지, 또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가건 간에 결국은 상승은 정해져 있다. 9월 첫 주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5개월 내에 최대 주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ETF 출시 7주차에 유출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수급이 좋아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빡빡 기고 있으면서 ETF가 출시된 이후에 안 좋은 이슈들을 죄다 던져가면서 수급도 안 좋게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달러의 첫 번째 주인공,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합니다. 신기하죠? 이더리움을 유일한 이더리움 매수자로 부상하고 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더리움이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만들어서 바닥권에서 늘 매집한다는 것이죠. 블랙록은요,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왜? 달러의 주인이기 때문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여기에 주인이 블랙락이 선봉대입니다. 두 번째가 뱅가드, 세 번째가 스테이트스트리트, 네 번째가 피델리티. 피델리티와 블랙락이 앞장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이끌어 왔었죠. 얘네가 이끌어 나가니까 스테이트스트리트,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피델리티에 대한 투자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초기 시장의 참여자로서. 뱅가드를, 블랙록의 ETF를 이끌어왔던 사람을 뱅가드의 CEO로 임명하죠. 명실상부하게 달러의 4대장, 얘네가 이쪽으로 이동해오고 있죠. 그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더리움을 집중 매집하고 있다. 미래를 가장 예측하는 좋은 방법은 고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겁니다. 이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니까. 이더리움이 터지게 되면 말입니다. 이더리움이 터지면 알트코인들이 터집니다. 알트가 터져야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 양몰이가 진행됩니다. 거대 버블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는 곧 위험자산에 엄청난 버블이 온다. 즉 주식시장과 함께 위험자산의 강세를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이 가운데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가 밀어넣고 바닥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겠죠. 이 가운데 흔들거린다? 그거는 하수입니다. 하수. 시장의 방향성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자체 본인이 코인에 투자한 펀더멘탈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올해 1월 달에 리플을 3년 만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컬 펀드에 편입시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성 기부에 휘말렸었죠? 허나 ETF가 승인이 납니다. 이는 곧 리플과 SEC에 대한 전초전이었다. 세 번째, CME 파세스프 벤치마크 인덱스에 XRP를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결말이 나게 되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끌어나간다는 거죠.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트럼프,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부스팅, 방향이 잡혀지십니까? 그리고 흔들릴까봐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끌어왔던 건 양대 시장에 끌어왔던 건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기관과 세력들이라는 거, 고래들이라는 거. 지들 간의 손바뀜 속에서 끌어올린다는 거. 지들끼리 끌어올리고 지들끼리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 상승하고 있고 채권금리가 하락했고 원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했는데 코인시장만 폭락하는 경우는 없다. 지들끼리 끌어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지금 지지부진한 구간을 매집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겠지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매집하고 싶을 때 고래는 먼저 시장을 부십니다. 폭락을 시키고요. 그 다음 지지부진한 구간을 만듭니다. 이때가 가장 매집하기 좋은 구간, 지금이죠. 여기에 개미 무덤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죠. 지금은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 작은 개미 무덤 구간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적어도 인플루언서라면 이 정도의 통찰력은 말씀드려야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르고서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르고 코인 투자를 하겠지요. 그런데 매크로를 연준이 이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쵸?
물론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말입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또는 기업에 대한 자체 펀더멘탈, 산업에 대한 분석 없이 주식에 투자했었죠. 그리고 호구가 됐습니다. 코인 투자를 리플과 XRP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시스템을 모르고 코인 투자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통화 시스템이 수명에 달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2008년도에 제로금리였죠. 2020년도에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2조 달러의 양적 완화. 이때는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달러를 찍어서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달러를 찍어서 미국 국채와 MBS라는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이라는 파생상품을 매입합니다. 이때도 즉 달러의 수명이 끝이 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사토시라는 그런 필명, 그런 가명을 써서 비트코인을 탄생을 시키죠. 그리고 2012년도에 리플랩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각 섹터별 대장과 이더리움과 함께 그런 블록체인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죠. 전 세계의 부채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답이라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사상 최대 부채, 일본도 사상 최대 부채, 유럽도 사상 최대 부채, 중국도 대한민국도 노답이라는 거죠. 이거를 일거에 갈아엎을 수 있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바로 리플에서 블룸버그 통해서 리플 CEO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일본에서 기회를 발견하였다. 새로운 돈입니다. 새로운 돈이 뭘까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얘 또한 새로운 돈이지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얘네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CBDC에는 거액결제용 CBDC, 얘가 국경간 결제의 중심입니다. 소매용 CBDC 소액결제용이죠. 국내에서 결제용으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소액결제용 CBDC, 소매용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도매용 시대에 채택하는 국가는 소매용 CBDC보다 스테이블코인을 이렇게 채택할 일이 높겠지요. 물론 도소매 함께 채택하는 국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USDC, 서클과 USDC 양대 축이지요. 여기에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리플사까지 출격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메타코와 함께 기존의 커스터디 업체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새로운 통화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플을 모르고 코인 투자를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XRP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과 IPFS라는 새로운 통신 규격의 대장인 파일코인, 도지는 결제용 코인의 대장이죠. 에이다, 얘 또한 펀더멘털이 무척 뛰어난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호라이젠, 모든 CBDC의 영지식 증명이 입혀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바로 투명화 방패로 통제 시스템이 오고 있죠. 여기에 대장은 바로 G캐시입니다. 이 하나하나 이 모든 코인들을 다 알아야 돼. 왜일까요? 모든 코인도 아니죠. 고작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한 20개 남짓. 이게 섹터 대장입니다. 비트와 이더와 XRP를 포함한 섹터 대장들. 얘네가 문명을 바꿔나갑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 이거에 대한 사항이 멤버십에 집중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들어봐야 그 값어치를 지대로 알겠지요. 과거를 몰랐기 때문에 현재를 직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를 직시를 못하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지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멤버십에서 눈과 귀가 트이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대로 한 달도 들어봐야 알겠지요.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최고의 영상들, 주옥 같은 영상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지금 왜 집중 매집하고 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에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가격을 바닥으로 박박 밀어놓고 거래량을 급감시켜놓고 그들은 왜 미친 듯이 바닥권에서 이더리움의 개수를 모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에 답이 나와 있다. 미 국채 토크나 RWA 그 프로젝트들입니다. 먼저 프랭클린 템프턴, 온도, 오픈에덴, 슈퍼스테이트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대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더리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프로젝트에서 6개의 프로젝트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대체 불가능이죠. 자, 먼저 프랭클린 템프턴은 스텔라와 폴리곤, 온도는
폴리곤, 이더리움, 솔라나. 자, 기타 등등이 이더리움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미 선택을 받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블랙락의 미들 펀드에 이더리움 기반이죠? 여기에 참여했던 시큐리타이즈, 앵커리드 디지털,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코인베이스, 기타 등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냈던 게 누구냐면 그 쩐주의 블랙락이기 때문이죠.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앞장서서 끌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끌어올릴 거라는 거. 즉 버블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스터디 업체 볼까요? JP모건 커스터디언이죠. 보시면 JP모건, 모건 스탠리, BNI 멜론, BNP 파리바. 감이 오시겠죠? 거대 기득권입니다. 이쯤 되면 게임이 오버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지부진함을 블랙락처럼 매집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포함한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너무나 저평가, 싼 가격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처럼 기계적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 자금을 속칭 빤스까지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는 멘탈이 95% 이상이죠. 흔들거림 없이 시나리오 1까지 매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